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161번째 얘기는 사람이라면 배려하는 정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산 없이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맺어지고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서 어떠한 뭐 이윤 추구라든지 뭐 따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보다 나와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어,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아무 계산 없는 그런 배려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관계는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은 뭐 사업을 하고 아니면 뭐 같이 학업을 하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본인이 뭐 잘 하고 싶어 하죠.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내 주장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내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뭐 상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서로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뭐 사람들이 용두사미, 뭐 마음,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참 잘할 것 같이 하지만 끝이 되면 정말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참 노력을 해야죠.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 기복이 있잖아요. 감정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평평함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서로 그런 높낮이를 잘 맞추어서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좀 이렇게 보면 다툼도 있고 뭐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특히 동업은 더 심하겠죠. 아니면 어떤 일을 행정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하다 보면 억연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고 이럴 때. 자, 그럴 때는 그냥 뭐 얼굴 안 보고 얘기하면 되지. 얼굴 안 보는 게 편하지.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맞대고 소통하는 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맞대고 소통하는 게. 참 그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잘 안.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이제 나누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서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럴 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뭐 잘잘못을 감정을 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그거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많이 들어주는 게 그게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이더라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 내가 맞다,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리하다, 뭐 등등등 뭐 얘기를 쭉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듣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들으면 그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경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풀어가는 방법이든 해결하는 방법이든 내가 내 주장을 많이 얘기해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게 선택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 하지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풀어가는 방법도 많이 듣고 그랬구나. 이 생각이 그랬구나. 그래. 그 점은 참 좋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을 본인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서로가 타협점이 생겨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해 갈 때는 배려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62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람과 소통하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불통이 아니고요. 한쪽 일방적인 명령 언어, 주장이 아닌 양방 간의, 쌍방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항상 밝은 표정 그리고 밝은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요, 상대가 내 전화를 이렇게 원하고 필요할 때는요, 상당히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뭐 불편한 전화, 이런 전화가 오면 목소리 톤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뭐 전화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 이런 톤으로 서로가 소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톤이 가라앉고요, 무게를 줄 수밖에 없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소통이 아니죠. 결국 이거는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항상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대화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식사를 자주 하는 게 소통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하면 그만큼 서로가 소통하는 게 빨리 친근해지고 서로 식사를 한다는 게 진짜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식사를 어쩌다가 피치 못하게 한 번은 했지만 별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교제를 자주 한다는 건 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말을 아낌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을 그냥 마음으로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야 그 소통의 관계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 소통을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좀 느끼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에 서로가 관계가 되면 그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통은 먹통이 되고 마는 거죠. 감정을 안 내세우고 소통을 할 때는 좀 더 차분히 내려놓고 대화의 끈을 열어야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소통할 때는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서로의 감정은 불가피하게 좀 내려놓고 소통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소통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사람과 대화하라, 사람과 대화하라, 사람과 소통하라. 이런 주제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우리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거절을 할 때, 그리고 부탁을 할 때, 이 관계가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탁을 할 때와 거절을 할 때 그런 관계, 사람, 대인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완벽함을 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뭐 노래 제목도 있지만 인생은 유한성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 곡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런 우리 뭐 인성이든 여러 가지 성격이든 습관이든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다는 착각, 생각을 버리고 서로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한 관계일수록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물론 접근 단계가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요점을 앞에 중심을 두고 빙 돌아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서로가 다 얘기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요점을 어느 정도에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해서 바로 상대에게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 방식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뭐 엉뚱한 얘기 3,000포, 4,000포로 빠졌다가 요점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서 그냥 잡담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관계 설정에서 대화의 부분에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얘기를 듣고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거절을 해야 될 때는 미련을 주지 말고 상대에게 혹시 되겠다는 그런 미련을 주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줘야 나도 편하고요. 상대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게 힘들어요. 거절을 한다는 게. 하지만 뭐 일상에서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주로 많았죠.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 거절을 못해서 상당히 이렇게 해지할 때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기억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거절을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주는 것이 나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부탁을 할 때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데 나라면 어떻게 이건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 상대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충분히 이거는 이제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대가 절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예를 들어 보증을 서달라 이거 힘들잖아요. 요즘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너무 무리하게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탁이나 청탁이나 이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는 뭐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요즘은 내가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뭐 협조를 바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로서 관계 설정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어렵습니다. 뭐 잘 지내다가
작은 거 실마리 하나가 틀어져서 뭐 영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그만 그 하나의 계기로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람은 살아보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그런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느 것도 뭐 척질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가지 사람 관계의 어떤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64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관리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자, 성공을 위한다면 아유 무슨 소리야, 내 시간 내 관리가 중요하지 뭐 상대야 어떻게 하든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역발상을 해서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대의 시간을,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의 것을 맞춰주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곧 성공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뭐 상대가 급한 일로 짧게 나와 미팅을 한 10분 타임을 잡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존중하지, 상대가 어떠한 급한 일이 있다고 사전에 나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뭐 계속 10분 미팅을 20분, 30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한 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소중하듯이 항상 상대의 시간을 더 배려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할 일,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글쎄요. 저도 이렇게 주저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복잡해서 그래요, 머리가.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이쪽이 좀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선택을 하자니까 이쪽 부분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한번 결단을 내렸을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좀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게 시간 관리, 성공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은 먼저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웬만히 중요한 일이면 오전에, 아침에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되더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관리,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요즘. 그러면 저는 그 9시 공무원들이 문을 여는 시간에 제일 먼저 그 일부터 처리합니다. 뭐 제 경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8시 50분 정도 되면 주민센터도 거의 다 출근들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애를 든 겁니다. 그런 부분, 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점심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주민센터가 점심시간이 또 있어요. 12시에서 뭐 1시.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일을 못 보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서류는 꼭 필요하고, 아직 요즘 뭐 필요한 서류들이 동사무소에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일부터 처리하고 다음 일을 보면 하루 일과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더라 하는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이제 뭐 목표가 있고 순위가 있고 그 어떤 과정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에는 틈틈이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시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게 공간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목표와 내가 하는 일 설정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런 일들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면서 느끼지만 참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그런 걸 매번 느낍니다. 매번 느껴요. 어떨 때는 뭐 차 한잔 하다 보면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후딱 할 때가 있어요. 돌았으면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힐링을 하고 뭐 야외에 나가서 뭔가 머릿속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낸 시간, 그러면 그 저녁에 돌아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하루가 안타까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뭐 이런 허무할 때 또 있다. 이건 시간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저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을 위한다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나의 시간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한다면 성공을 꼭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의 제목은 인생의 범주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두 번째는 친구이며,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반복, 다섯 번째는 공감. 이렇게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네 인생, 저나 여러분,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자아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이 가치, 내가 왜 사는지 그 가치성을 알고 정립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로 그게 정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성공을 한다는 게 이 가치, 내가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서 정립이 된다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 참, 어릴 때는 친구들이 주변에 막 너무 많아요. 그죠? 놀다 뭐 해가지고 밤에 집에 돌아가기 아쉬울 정도, 그렇게 해지고도 놀았던 그 친구들. 그때는 왜 그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겁고 재밌었을까요? 집에 가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뭐 뛰어놀고 하는데 그렇게 좋았던 친구. 자, 그런 정다웠던 친구.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런 친구들 하나 둘씩 이제 떨어지고, 고향을 떠나오니까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서 국민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그런 친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친구들, 그 중에도 진짜 100%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단 한 사람의 친구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고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같이 꿈꾸고 내가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실수나 어떤 뭐 나의 부족한 점 서로 보담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단 한 사람 친구가 있다면, 정말 또 가까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 못해도 자주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또 그런 친구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정이죠. 우정. 어릴 적부터 함께 이렇게 커오면서 아직도 그 우정을 그대로 간직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건 정말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친구가 정말 최고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 누구도 뭐 정해진 미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젊다.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돌아서면 방송 때 내 모습은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뭐 확실한 그런 미래는 없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며 표정 짓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감사한 마음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고통과 기쁨과 뭐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게 계속 반복이에요. 매일 이렇게 평생 좋을 수는 없고 매일 평생 이렇게 괴로울 수는 없어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돌아서면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우연하고 급변한 이런 사고를 또 겪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오다 보면. 그리고 항상 나도 조심하고 가족 전체가 다 이렇게 조심을 해요. 뜻하지 않는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굴곡이 있듯이 반복이다. 뭐 오뚜기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복된다.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감. 나 혼자의 생각으로 나 혼자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 타인의 인생, 타인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같이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 내가 조금 도와줬다 그래서 뭐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런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뭐 배려라든지 베품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그들의 어떤 공감, 함께하는 생각, 동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범주 내에서 이 다섯 가지가 큰 단어지만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 멋진 인생 범주를 폭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그리움, 우정, 이게 가장 또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아쉽기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